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터이자 작가인 이승희라고 하고요. 최근에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배달의 민족 마케터도 하시고 네이버도 가서 마케터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런 네카라쿠베 계열에 내가 일을 했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스펙을 쌓았어?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얻어 걸렸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은 어떠한 스펙을 쌓았다기보다는 정말 운 좋게 배민이 너무 안 유명했을 때 진짜 작았을 때 막 제가 그냥 그러니까 초기 그 팬클럽들 초기 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좋아하는 걸 너무 좋다고 블로그에 많이 올렸을 뿐인데 블로그 담당자를 뽑을 때 지원자가 당연히 없고 사람인에 내는 것보단 제가 맨날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블로그 하나로 입사를 우연히 했고 네이버도 학교를 엄청 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들어갔을 때 네이버도 진짜 이 경험과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뭘 했어를 좀 봐주신 것 같고 생각해보면 어떠한 여기를 목표 삼아서 이제 스펙을 쌓은 건 아니지만 아무도 거기를 몰랐을 때 좋아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서 사실 그 치기공과라고 전혀 상관없는 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치기공과 치아 보철물 만드는 과예요. 근데 손으로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손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학교 가서 알았어요. 내가 맨날 왁스를 녹여가지고 치아를 만드는 거에 재능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진로를 막 확 바꿀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계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치기공과를 나온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치과 쪽인데 코디네이터 쪽이겠다 해서 그 데스크에서 이제 보험 청구하고 치과 보철 상담이나 뭐 임플란트 상담하고 이런 직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 말하는 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로 틀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너무 많이 혼난 거예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입사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게 좀 떨어진다, 센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센스를 기르려고 막 책도 읽고 그러던 와중에 센스가 없다면 벤츠를 꿈꾸지 마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센스를 통해서 어떻게 벤츠까지 얻어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모은 책인데 간절한데 난 내일도 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저자한테 막 메일을 썼죠. 나 너무 내일도 가면 혼날 것 같고 좀 도와달라. 그때 당시엔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그러면은 너가 책을 봐줬고 이렇게 메일이 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만나주겠다. 강의를 해줄게 해서 서울로 올 수 있겠니? 제가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토지에서 저를 위해서 단독 1시간 1대1 강연을 해주신 거예요. 그 메일 하나로. 그분이 마케터였어요. 광고 쪽 하는 기획자였고 진짜 잘 하셔서 더 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막 이거를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바로 그 길로 돌아와서 블로그에 그분 만난 것부터 막 일기를 쓰면서 나도 그냥 마케터가 돼야겠다. 저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맨날 마케팅 책 공부하고 그냥 강의 듣고 월부 강의 듣듯이 진짜 그런 거 그냥 다 막 40만 원짜리 듣고 100만 원짜리 듣고 자격증이란 거 다 따면서 막 그거를 블로그에 맨날 기록하면서 블로그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 공부하다 보면 배민 같은 서비스 브랜드들이 되게 재기발랄하게 하면 또 되게 좋으니까 여기 너무 잘한다면서 막 사례를 막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를 막 하다 보니까 상위 노출이란 것도 알게 되고 그걸 하는 거를 원장님이 유심히 보다가 원장님도 약간 그런 거에 트여 있으신 분이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되게 일찌감치 그 의사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료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되게 빨리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저한테 블로그를 한번 해봐라. 병원 블로그를. 그래서 병원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환자들 내원 경로를 체크를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어느 달부턴가 다 블로그 보고 왔어요를 쓰기 시작하면서 원장님이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블로그 마케팅으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 센스 쓰신 작가님이랑 원장님이 귀인같이 맞아요. 내 기록으로 되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면서도 사실 전공이 아니고 특히나 배민은 막 성장하는 기업이었으면 어디선가 뭐 남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셔와서 했을 텐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병원 다닐 때는 다 선생님들, 이제 진료 쪽 전문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뭘 해도 그냥 다, 승희가 하는 게 맞나 보다. 우리 블로그 짱 뭐 이렇게 해주시다가 특히 배미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초반에 진짜 개성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맨날 울고 자신감이 한 2, 3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막 기록하고 영감을 받으려고 한 것도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인턴분들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일찍 했다 보니까 나이는 그 인턴분들이랑 비슷한데 경력만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 경험보다는 혼자 한 거니까 약간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사를 해서 경력직인데 사실상 마케팅 일은 제대로 할 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대학생분들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요즘 너무 잘하고 심지어 들어와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선임님이 저한테 진짜 세게 막 엄청 계속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저를 엄청 혼내시다가 저한테 한번 세게 그 인턴분들 뒤에 다 있었는데 너가 쟤네들보다 훨씬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날 회사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인턴분들이 피드백을 받으러 저희한테 오잖아요. 오는데 저는 일을 너무 못하니까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없으면 피드백을 받으러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져서 그 인턴들이 나는 아직 너무 한가한데 지금 나 빼고 다른 동료들한테만 피드백을 들으러 가는 게 느껴지 않은데 그거를 좀 창피하지만 그냥 저 인턴분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걸 좀 인정하고 엄청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너무 내가 못하는 게 좀 사실이어서 내가 이거를 사실 그래서 치과에서는 막 그때가 아직 막 24, 5밖에 안 됐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되게 인정을 이미 그 조그만한 그 대전에서도 인정을 받고 거기서 취해서 살 수 있었는데 가면은 나 엄청 이 뽀록 날 것 같은데 약간 이 블로그에 막 마케팅 공부한다고 엄청 이론 적어놨던 거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뽀록 날 텐데를 마음 먹고 갔는데도 뽀록이 너무 나버려서 한 2, 3년은 그냥 아예 진짜 철면피로 그냥 버텨야겠다. 그냥 좀 못하는 거 인정하고 빨리 물어보러 다녀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아까 센스도 없다고 본인이 약점을 약간 직면하고 그 센스 책을 읽고 보내셨잖아요. 그쵸. 근데 마케터 그거 하실 때도 완전 인정해버리고 2, 3년 버티신 건데. 근데 사실 말이 2, 3년이지 다음날 눈뜨기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가기 전에 사실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진짜 선생님 사실 못 나가겠다. 근데 저는 잘한다 해줘야 잘하는 사람인데 못하는 거 아는데 못한다라고 하면 더 못하니까 잘한다라고 그냥 좀 좋은 면만 봐주실 수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들으면 알겠다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계속 좀 그 이후에 과하게 막 잘하네. 이래서 내가, 저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이겨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매번 삶이 되게 절실한 게 저한테는 원동력이어서 대안이 없으니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전에서도 기공과를 안 하고 한 거니까 내가 이 코디네이터 일을 안 하면 다시 기공과로 돌아가야 되거나 다른 직무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버틴 거고, 병원에서도 정리하고 서울로 간 것도 돌아갈 집과 지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버텼다로 약간 퉁 치셨지만 그 안에서 진짜 고군분투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까지 내가 해봤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 마케터들이랑 회의를 하고 나서 막 다들 엄청 진짜 막 자유분방하게 막 회의를 하는데 막 자기들 뭐 프로그램 본 얘기, 막 컨텐츠 페스티벌 갔다 온 얘기, 막 뭐 웹툰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약간 그게 저의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저는 하나를 진득하게 잘 못 봐요. 그래서 삼국지 시리즈 봤어. 막 이런 것도 저한테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놀면서 얻는 경험인 건데 그게 저한테는 없고 제가 병원 다닐 때 막 미친 듯이 마케팅 공부만 한 거죠. 이론적으로 스왑 분석이 어떻고 막. 근데 왔더니 결국 경험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덕후들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자괴감을 맞아. 느껴서 제가 그날 밤에 막 울었어요. 울면서 그때 언니한테 그때 개그 콘서트가 그리고 한참 엄청 인기 있을 때였는데 나는 개그 콘서트도 안 봤어 이러면서 와, 난 개그 콘서트 유행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밈을 모르니까 이제 열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때 그래서 나 진짜 미친 듯이 놀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모드가 바뀌어서 미친 듯이 여행 가고 열리는 페스티벌 다 가고 막 이렇게 룰렛 돌리는 이벤트 화장품 가게에서 하고 가세요 하면 저 다 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경험 다 하려고 1+1 이벤트 하면 다 사고 BTS 뭐 행사 사은품 하면 일부러 줄 서가지고 다 기다려보고 여행 가고 진짜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이 괴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너는 너무 공부하듯이 인스타 보면 막 공부하듯이 놀러 다니는 게 막 그래 클럽도 만약에 가봐야 돼. 그럼 클럽에서 영감을 얻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이런 조명과 음악 이러면서 진짜 그 마케터들보다 훨씬 경험한 건 많아졌는데 약간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다가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꿈이나 목표가 마케터가 되어야지 그때 그거 말고 아예 없어요. 저는 약간 이제 회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 이게 좀 필요해 도와줘 하면 거기서부터 동기부여가 돼요. 헉, 도와줘? 나 완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마케팅도 그런 의미에서 재밌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도 막 계속 시키는 게 많잖아요. 미션이 많잖아요. 너 이거 달성해 이러면 거기서 막 와 달성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목표가 없으니까 누워있으면 하늘이구나 이렇게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결혼을 작년에 했는데 더 좋아진 거는 저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주는 누군가가 파트너가 있으니까 잘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민에 6년 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까 2, 3년 되게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6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옥이었지만 재밌었던 것도 성장을 했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중독된 것처럼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쭉 2, 3년은 좀 정신없이 흘러갔고 그리고서의 3년은 익숙해져서 쑥 이렇게 지나갔고 5년 정도 다녔을 때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고 진짜 제가 제일 이제 들어온 3번째 정도의 순서가 되니까 다 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막 다 저한테 배민다운 게 뭐냐, 토네미는 뭐냐 물어보러 오지. 막 제가 약간 그래서 폭군처럼 좀 되어가는 거예요. 약간 취해서 이런 게 배민다운 게 아니야. 계속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막 팀원들한테 화도 너무 많이 내고 약간 그게 스스로 좀 괴물 같았어요. 밤에 돌아와서 맨날 후회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나 끊어줘야 되겠다. 나 그리고 60세 때 그때 30대 때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이제 점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배민에서 5년 됐고 4년 됐어 라고 말하는 거랑 나 그때 그 해는 뭐 했는데가 기억이 났었는데 2, 3년 때는 이게 쌓이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배민 다녔어로 퉁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해야겠다 해서 정말 넥스트 없이 퇴사를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넥스트를 물어봤거든요.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뭐 계획된 게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퇴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 배민을 좋아해서 창업자이셨던 김봉윤 대표님이 야, 네 회사냐고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누가 보면 네가 이거 만드는 줄 알겠다 할 정도로 너무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회사가 욕먹으면 너무 제가 막 울고 막 다른 데서 배민 욕하면 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그때 솔로였는데 뭔가 제 생각엔 약간 진짜 연애하는 상대처럼 브랜드에 내가 사랑에 빠졌던 게 아닐까 이런. 그래서 그걸 좀 끊어줘야겠다. 너무 한쪽이 사랑이 과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만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회사든 다 3년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빠르게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어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일 못한다는 소리는 네이버 가서도 한 1년 정도 계속 들었어요. 회사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전 다르다는 걸 되게 막 느꼈는데 제가 특히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를 못해요. 특히나 뱀이는 문서 만들 시간에 빠르게 공유해서 빨리 기획하고 넘길 메일로 간단하게 하는 거에 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진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만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문서에 정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저는 확 머릿속엔 이제 생각이 되고 말로 하면 내 기획을 이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싶지만 문서로 설득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 내 머릿속에만 있고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아 뭐야 일 잘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뭐 바깥에서 알려진 거와 다르게 진짜 전 그리고 그 와중에 또 SNS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거품이 막 이만큼 껴있잖아요. 진짜 부담스러운 게 네이버 동료들이 처음에 다 저랑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입사했을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송님이랑 일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 일하고 말이 없어.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네이버 가서도 버텨야겠다. 이게 내가 퍼포먼스를 내려면 난 1, 2년은 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확 돌아서는 거는 이게 적응도 안 되고 팀장님이 막 이렇게까지 막 못할 줄 몰랐는데 막 이렇게 막 했을 때 저도 제가 막 일 잘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제일 이제 네이버 갔을 때 겁났던 거는 피드백 받는 건 거예요. 이제 뭔가 경력도 쌓였고 머리도 컸는데 너무 못한다 소리를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받자. 그냥 빨리 메일을 맞자 해서 저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문서를 조금 더 연습을 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뭐 그것도 다시 막 이렇게 문서 잘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획서 몇 개 좀 주세요. 네이버에서는 어떤 걸로 설득이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다음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그래서 더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을 때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부를 보면서 엄청 그런 와중에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퇴사를 왜 하고 싶지 생각이 계속.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성장을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이버 너무 좋고 복지 너무 좋고 집 바로 앞이에요. 5분 거리고 나 어떡하지 하다가 약간 새로운 일을 진짜 다시 해봐야겠다. 저는 마케터가 되고 싶으니까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 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이제 계산이 되니까 그럼 나 지금 더 빨리 뭘 해보고 약간 40대나 50대 때 나 이거 해봤는데 한 이 정도 시간 걸려. 이거는 이거 해봤는데 이 정도 시간 걸려. 이렇게 좀 짱구가 굴려지겠구나 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노홍철님의 말이 진짜 유효했어요. 노홍철님이 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은 대학 가라, 뭐 좋은 학위 따라 막 이래서 이제 형은 그렇게 루트를 쫙 해서 박사까지 됐고 자기는 근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리포터도 하고 막 장사도 하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모은 돈을 전체를 다 해서 이제 친구분이랑 뭘 사업을 딱 했는데 바로 망해버리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완전 충격을 받아서 움츠러들여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한 방에 딱 했고 탁 해서 근데 그 아빠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움츠려들기 전에 지금 20살 때부터 막 미친 듯이 해봐야겠다라는 노홍철님의 말을 들었어요. 저 그 말 들으니까 나 그러면은 나도 좀 그런 여러 가지 근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승님처럼 퇴사를 꿈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러면은 이 회사에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더 재밌는 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당장 그만두는 것보다 동시에 뭔가 다른 것들을 취미든 뭐든 같이 하다가 병행이 어려울 때 이제 퇴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해보고 그게 막 그러니까 진짜 그 공부 막 밤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따로 막 자격증 공부.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퇴사하는 건 어떤지. 저처럼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근데 사람은 성향이 진짜 달라서 제가 무빙워터님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 유튜버 중에 무빙워터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유튜버로 연봉의 2분의 1
5천만 원만 벌면 연애 그럼 그만둬야지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기준을 채웠을 때 그냥 딱 그만두셨대요. 왜냐면 5천만 원 정도면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이제 이렇게 살기에는 가능하다고 계산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자기만의 기준을 또 세워놓으면 딱 그만둘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